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 12명이 참석했습니다. 태국 ARF에 참석한 강경파 외교부 장관이 일본 고노회상과 회담을 가졌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국회 대표단과 자민당 간부들과의 면담은 취소됐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줄어든 461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8개월 연속 하락입니다. 정부는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에 대해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를 시험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사를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합참과 국정원은 여전히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폭염주의보가, 부산과 대전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에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온열 질환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투수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콜로라도 원정 경기에서 6이닝 동안 단 한 점도 내주지 않는 완벽투를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운드를 지키는 동안 팀 타선이 침묵하면서 시즌 12승 달성에는 실패했습니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청와대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신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오늘 회의에서 어떤 대응책이 논의됐을지 궁금합니다. 먼저 어떻게 회의가 소집된 겁니까? 네, 일본이 내일 가기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관들과 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12시 45분까지 2시간 15분 동안 긴급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장관들과 2시간 넘게 회의를 가진 것은 이례적인 경우인데 그만큼 엄중한 현재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리고 산업부 장관, 국방부 장관, 외교부 1차관, 대통령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등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와 이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군요. 어제 NSC 상임위에서 일본이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에 우리 정부도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를 예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는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실제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NSC 상임위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3차례 대응 방안을 밝혔는데 이번에는 이 사태가 악화되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가장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청와대는 일본이 내일 이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와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장관회의 등을 잇따라 열어서 대일 메시지를 내고 이 문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담화를 발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 시기와 방식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태국에서 ARF,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외신 보도를 통해 나오는 미국의 중재안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예, 미국의 로이터 통신과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관련 보도가 어제부터 나왔는데요.
이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인데 분쟁 중지, 다른 말로는 현상 유지, 한마디로 휴전하라는 겁니다. 일본에는 수출 규제 강화를 추가로 진행하지 말라고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말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청와대는 해당 보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한일 갈등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폐기까지 거론되는 등 동북아 안보에 영향을 주는 상황을 미국 정부도 우려하고 있다고도 해석했습니다. 일본 측에서는 지금 계속 내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하겠다고 강하게 우리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이라서 일단 보도를 부인했을 테고 양국 간의 관련 논의는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통으로 불리는 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중재안은 굉장히 균형이 잡혀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이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신호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 이후 처음으로 한일 외교장관이 마주 앉았지만 상호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회담에서 일본 측에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보류를 요청했고 만약 제외 결정이 내려진다면 두 나라 관계에 엄중한 파장이 올 것이라며 이 점을 분명히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일 내일 일본 가기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한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해 한일 안보 협력의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국회 대표단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자민당 지도부와의 면담이 무산된 데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일본 도쿄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아베 총리가 자민당에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 2인자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은 아베 총리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뜻을 아베 총리에게 충분히 전달했고 자민당 지도부와의 면담 무산으로 아베 정권의 진심을 파악한 성과가 있다며 더는 구걸 외교를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의원은 또 자민당 지도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 해줄 대답이 없으니 만나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8개월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7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줄어든 461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출 주력 품목의 단가 하락으로 반도체 실적은 28.1% 줄었고 석유화학 12.4%, 석유 제품도 10.5% 감소했습니다. 산업부는 그러나 수출 물량은 2.9% 반등했으며 올해 최대 감소율을 보였던 지난 6월보다 실적이 개선됐다며 일본 수출 규제가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청사부근에서 70대 남성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비판하는 메모를 남기고 분신을 시도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아침 8시 반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부근 공원 화단에서 70대 남성 A씨가 분신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가방에서는 일본은 무역 보복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로 새로 개발한 신형 대구경 조종 방사포 시험 사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발표는 어제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한 우리 군 당국의 분석과 다른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측을 직접 명시하진 않았지만 이번 시험 사격으로 이 무기의 관역에 놓이는 이를 자초하는 세력들에게는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이달 중 또다시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무력 시위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으로서는 우리의 F-35A 등 첨단 전력 도입과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명분과 함께 북미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무기체계 개선 활동을 진행해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중년층에서 쉽게 발병하는 것이 대상포진인데 환자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 자체는 50대 이상이 많지만 최근 5년 동안의 증가율을 보면 30, 40대 젊은 층이 두드러집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피부 한 곳에 생긴 띠 모양 발진과 물집, 그리고 극심한 통증. 전형적인 대상포진 증상입니다.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원인입니다. 어릴 때 앓은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 속에 장기간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밖으로 나와 신경 손상부터 주며 활동합니다. 이런 대상포진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연평균 3%씩 증가세입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이 63.4%로 가장 많았습니다. 암이나 당뇨 같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질환으로 이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가가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율만 놓고 보면 30, 40대가 압도적입니다. 매년 3.6%에서 4%씩 늡니다. 수두와 같은 바이러스라고 해서 자가치료로 나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신경 손상과 그에 따른 통증이 극심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과는 다르게 또 이 바이러스들은 신경을 손상을 줍니다. 신경이라는 건 한번 손상이 오면 잘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후유증으로 대상포진으로 신경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생 부위에 따라 뇌수막염과 실명, 안면마비도 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갑자기 한쪽 피부가 가렵거나 쏘는 듯한 통증이 생긴 경우 정확한 진단을 받고 72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문의들은 말합니다. 일단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고 신경 차단술로 통증을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50세 이상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위험군은 예방 효과도 있고 신경통으로 진행할 가능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예방 백신을 맞는 게 좋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8월의) 시작과 함께 푹푹 찌는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경북 경주의 기온이 36.5도까지 오르면서 사람 체온만큼 올랐고요. 포항은 36.1도, 강릉도 34.9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본격화하면서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볕이 강한 낮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틈틈이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더위의 기세는 내일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3도, 대전과 광주 35도, 대구 36도, 경북 경산은 무려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남부 내륙은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은 점점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초반 서울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